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세편살이란 말을 아시죠? 이 말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신조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TV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가는 길이 좀 평탄치 못한다 하시더라도 꾸준하게 가시다 보면 좋은 길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저와 함께 복세편살 해봅시다. 오늘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살면서 남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되도록 삼가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구업을 짓지 않는 최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과 출세로만 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장기매매, 성매매까지 하는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아끼지 못합니다.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자세는 고개를 숙이는 데 붙어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 거만의 해독제가 됩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여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우는 데 애착을 갖고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끊어진 날까지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신이 세계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살지 말고 자신을 푹 낮추고 겸손하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일수록 뻣뻣하게 고개 치켜들고 제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공부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울 시간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배우지 않을 사람입니다. 밭이 있어도 갈지 않으면 곡간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서를 구해놓고서도 읽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책만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말고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꿰뚫어 진리를 탐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나가서 일취월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한 얼굴에 건강한 몸, 악이 없는 따뜻한 분위기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해져서 가는 곳마다 조금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합시다. 그러면 남들로부터 올라가서 앉으시라는 인사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배워야 합니다. 사정상 정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혼자 읽고 쓰고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 하는 공부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퍽 하면 호박 깨지는 소리, 챙그랑 하면 유리창 깨지는 소리, 척 하면 삼천리라면서 척척 박사처럼 착각 속에 살아간 사람은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사람입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빗자루가 뛴다는 속담처럼 값싼 구두가 더 크게 삐걱거리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잘난 척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절로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 나라에 안자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 안자를 모시는 마부가 또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부의 아내가 남편의 하루를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정승을 모시는 마부이면서도 그 기세가 정승인 안자보다도 더 기세 등등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안자로 말하자면 일국의 재상이면서도 몸가짐을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당신은 고작 안자의 마부이면서도 무엇이 그리도 당당하고 의기양양하십니까? 아내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그 뒤로는 마부의 언행이 매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마부의 언행이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생각한 안자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의 말을 고해 줍니다. 안자는 즉시 마부의 부인을 왕에게 천거해서 대부의 배시를 주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자처럼 막강한 세력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마부처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쓴소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마부의 아내처럼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군의 운전병이 장군 행사를 하고 남편이 장관이면 아내도 장관 행세를 하듯이 제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출중해도 그보다 나은 사람은 반드시 있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해도 그보다 높은 사람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했더라도 우쭐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련한 장군은 함부로 병담을 논하지 않고 거상은 진짜 물건을 깊숙이 감추는 법입니다. 진실로 훌륭한 사람은 그가 가진 지식, 지위, 덕과 세력을 경솔하게 휘둘리질 않습니다. 가방끈 긴 것만 믿고 내까지 거 뭔데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얕보며 살아가면 음지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움의 비결은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가혹하리만큼 단련하며 인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심정에 묻혀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혹독할수록 봄의 새싹은 한층 푸르고 모진 역경에 단련된 사람일수록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야단 맞고 자란 아이가 똑똑하지 않던가요? 타력 교육과 자력 교육 중 자력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장사꾼들과 함께 보물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장자의 아들은 자기가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그 후에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선장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그 배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한 장자의 아들에게 선장의 일을 대신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물살이 거세지고 물이 굽이쳐 돌며 급히 소용돌이 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키는 이렇게 잡고 배는 이렇게 잡아야 한다면서 사력을 다해 항해를 시도했으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해 경험이 전혀 없는 장자의 아들은 입으로만 외우는 이론에는 밝았지만 막상 실전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기도 전에 배 안의 모든 승객 전원과 배는
함께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의 아들처럼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어서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학력자이면서도 썩은 정신으로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육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양고 심장 약하라 그랬어요. 즉 거상은 노상에다가 물건을 진열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그 능력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만 더 낮춥시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 전도가 밝아집니다. 3살 어린 아이한테서도 배울 거는 배우도록 합시다.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는 생후 1년 정도 되어서 심한 열병을 앓다가 귀, 입, 눈 모두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헬렌을 일반인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자 맹인교육법의 하우만 박사의 교육법을 이어받은 보스턴 퍼킨스 맹아학교의 교장으로부터 한 젊은 여교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안 맨스필드 설리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의 학위를 땄고 맹인 구제 사업에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은 자신의 일생을 마치는 5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헬렌 켈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님의 조건이 많이 불리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헬렌 켈러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물은 트는 대로 흐르고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가 귀에 들리시죠?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시다면 이미 헬렌 켈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썩은 흙으로 만든 토담에 매흙질을 할 수 없듯이 늙어서 기력이 혼미해지면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어서 갈고 닦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식에게도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한 편의 경서를 남겨주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재산 모으는 것보다 공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워서 자신의 지적 수준, 교양 수준을 높여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사회의 지도자적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지위, 나의 재산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가 하는 사고방식도 배우고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달지를 못한 것입니다. 배움과 노력 없이는 인생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면서 차원 높은 인간만 되려고 애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연히 콧대만 높아서 만점주의자, 완벽주의자가 되려고도 하지 맙시다. 허세 부리지 말고 허리를 조금 더 낮추면서 살아갑시다. 닦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복세편살이라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상만 쳐다보지 말고 기쁜 일로 바쁘고 즐거운 일로 지쳐 쓰러지려면 그냥 한 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가면 끝끝내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항상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나날이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